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가 왜 그러는 걸까요? 정치적 감각이 이제 완전히 바닥나서 그러는 걸까요? 바닥이 났다. 바보가 돼버렸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추미애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5번 했습니다. 민주당 당 대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판사였었고요. 나이는 저하고 동갑입니다만 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추미애가 그리고 있는 정치적 로드맵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 만만치 않은 그런 이제 속 계산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은 이제 8개월 남짓 남아 있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 때까지의 자기 움직임, 그 행보, 이 노선을 대내외에 밝힌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난데없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자신을 법무장관 자리에 앉혀주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다다다다다다다 쏘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닌 밤에 홍두깨 그런 느낌도 약간 들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는 추미애한테 해줄 만큼 해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평산 책방 이제 재미를 좀 들릴만 한데, 난데없이 추미애가 등 뒤에다 대고 총을 다다다다다다 쏜 겁니다. 자신을 법무장관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그것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외로운 결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귀가 얇아서 그런지 당에서 당신 그 자리에서 내려오래, 그러니 뭐 나도 마음은 아프지만 내려와 줬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정철승 변호사가 그랬죠. 추미애하고 둘이 있는 자리에서 추미애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은 기회주의자라고, 문재인은 바지 저고리 같을 때가 있다고. 예를 들면 말이죠. 네. 이제 그러면 그때 당이 문재인한테 추미애 끌어내리라고 했다면, 그때 당은 누구의 당이냐? 이낙연의 당이죠. 이낙연 대표. 그래서 추미애가 또 온유월의 찬사리가 내리듯이 이낙연한테도 한마디만 합니다. 가슴 맺힌 사연을 털어놓는 거죠. 꼭 그랬어야 했나.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낙연한테 당신 꼭, 오빠 꼭 그랬어야 했어? 당신 꼭 그랬어야 했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뭐 4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추미애 때문에 선거 망치게 생겼다며, 그걸 문재인한테 얘기했다며. 당신 그럴 수 있어? 당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신이 노무현 탄핵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왜? 그때 호남 여론이 노무현 탄핵에 찬성하는 쪽이었으니까. 당신은 당신 지역구 여론에 거스르는 얘기를 한 번도 예보에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추미애는 지금 갑자기 총기 난사를 하는 것처럼 문재인 등에다 대고 쓰러뜨렸죠. 이낙연 등에 대고 쓰러뜨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승 변호사가 추미애 씨가 그러던데 문재인은 기회주의자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번 사태의 진실의 절반쯤이 숨겨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말이 한 적이 없다면 펄쩍 뛰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감히 나의 법무장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한테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 절대 그런 일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반응인데, 추미애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회주의자라는
5글자를 그대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비슷한 뉘앙스로는 정철성한테 얘기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추미애는 이제 다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 정무수석을 했던 최재성 씨가 내가 사정을 잘 아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미애 끌어내리려고 했다. 그것도 이낙연 말을 듣고 귀가 얇아서 추미애 끌어내렸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했다는 게 전해지자 추미애가 딱 한마디로 잘라냅니다. 아, 정무수석 했던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여보세요 최재성 수석 당신은 그때 그 자리에 없었잖아. 문재인 나 추미애 둘이 있는 자리에서 했던 거지. 당신 그때 최재성 배석 안 했었어. 모르면 가만히 있어. 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끼어드는 또 한 사람의 여성 정치인이 있으니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 이 총기 난사 최근 발언들에 대해서 말을 보태지 않겠다. 자기도 많이 알고 있고 할 말은 많이 있지만 말을 보태지 않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편도 추미애 전 법무장관 편도 들지 않겠다. 그겁니다. 고민정 입장에서는 입장이 난처한 거죠. 왜냐하면 어떤 중간적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오매불망 자신의 주군이죠. 죽을 때까지 자신을 발탁해 준 사람인데 어떤 정치적 아버지가 문재인인 겁니다. 고민정한테는. 그러면 추미애는 뭐냐? 정치적 어머니. 왜? 추미애가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5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 다음 이어받은 사람이 고민정입니다. 여러분 정치인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물려주는 것은 아들, 딸, 며느리한테 수십, 수백억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물려주는 거나 같습니다. 그것을 추미애가 고민정한테 물려줬다는 뜻입니다. 그걸 물려받은 고민정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을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서울 광진구 을에서. 오세훈을 이기고 당선된 사람이 고민정입니다. 누구의 후광을 얻고? 추미애, 문재인, 정치적 아버지 문재인, 정치적 어머니 추미애. 입장이 좀 난처하겠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다 좋아. 말하기 곤란해. 할 말은 많지만 말하지 않겠어. 이게 고민정의 입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정이 뭐라고 했느냐. 말을 보태지 않겠다. 진흙탕 싸움 만들고 싶지 않다. 그랬습니다. 고민정이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미 진흙탕 싸움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미 진흙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정치적 어머니 추미애가 총기를 들고 와서 여기저기다 난사를 해대는 통에 이미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추미애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왜 그럴까? 추미애가 이건데요. 결국은 추미애 입장에서는 가장 센 놈한테 줄을 서겠다. 가장 센 놈한테 가서 붙겠다. 이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범야권에서 가장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하고 조국입니다. 이낙연의 팬덤 견주기가 민망할 정도로 게임이 안 되죠. 그 숫자에 있어서나 그 열성도에 있어서나. 그럼 추미애 입장에서는 누구냐? 문재인일까? 이낙연일까? 이재명일까? 조국일까? 답은 명확하죠. 저보고 고르라고 그래도 이재명 그 강력 팬덤 고르겠어요. 거기에 올라타는 겁니다. 이 초강성 지지층을 올라타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위에 일단 콘크리트 지층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추미애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7월 달 들어서 이제 드디어 자기의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 가겠다. 민주당에 있는 나의 몫을 내놔라. 내 자리를 다시 찾겠다. 아마 이러한 시그널을 이재명은 정확하게 바라보고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추미애는 인터뷰에서 그런 말도 했습니다. 야당이 너무 얌전하다. 민주시민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정치인들이 헌신하겠다. 이 말은 출마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헌신하겠다 이퀄 출마하겠다. 민주당이 얌전하다. 이것은 야 지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그 정도로 실드 쳐서 그게 실드가 되겠어? 내가 지금부터 할 테니까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방탄조끼는 이재명 대표님한테 이렇게 입혀드리는 거야. 라는 시그널을 이재명 대표한테도 보내고 개딸들한테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헌신하겠다. 공천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민주시민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명분은 내가 만들 터이니 자 이재명 대표님은 나한테 공천장을 잘 준비해 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서울 광진을에 복귀할 것이다. 그래서 6번째 국회의원이 되려고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여의도는 휙 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고민정 정치적인 딸 고민정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오시든 자신 있다. 누가 오든 자신 있다가 아니라 누가 오시든 자신 있다. 추미애 전 장관께서 오시면 그때 고민해보고 제가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면 내어드리겠다. 그런 뜻까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추미애가 언제든지 가서 민정아 너 내 사정 알지? 그 자리 나한테 돌려줘 하면 돌려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존칭을 쓰는 겁니다. 누가 오시든 추미애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하는 얘기죠. 아무튼 이제 지금 야권에서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추미애가 돌아온다. 추미애가 돌아온다. 추미애가 돌아왔다. 돌아왔다죠. 추미애가 돌아왔다. 추미애가 돌아올 때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참사가 벌어졌다. 추미애가 드루킹 사건 이거 뭐야?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하라. 당대표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했더니 그 뒤에 김경수가 나온 겁니다. 추미애의 자살골의 대명사입니다. 추미애는. 자폭. 스스로 폭탄을 품에 안고 있다가 자기 당사에서 톡 터뜨리는 사람. 드루킹 사건 때 김경수 등에 칼 꽂은 사람 추미애. 법무장관 시켜놨더니 일껏 법무장관 시켜놨더니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계속 두잡이 싸움을 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민적 영웅으로 키워놓은 사람. 그게 추미애.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그랬더군요. 추미애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심어놓은 비밀병기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추미애가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추미애 그 지난 2022년 3월 10일 그 대선 끝나고 나서 그때쯤부터 추미애는 슬슬 문재인의 그 뭐랄까 진영에서 이재명 진영으로 말을 갈아타려고 하고 있었다. 친문에서 친명으로 갈아타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